야, 신입이냐? 여구는 줄 끝으로 가. 쨍그랑 떨어진 식판 소리와 함께 식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에 조롱 섞인 웃음소리, 그리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침묵. 하지만 24시간 후 기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녀의 정체가 밝혀진 순간 오만했던 미군 대위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죠. 과연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의 정오는 언제나처럼 분주했습니다. 장교 식당 앞으로 길게 늘어선 줄에는 한미 양국의 군인들이 뒤섞여 있었고 식판을 든 손들이 햇살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죠. 봄바람이 성조기와 태극기를 함께 흔들어대는 이곳은 동맹의 상징이자 보이지 않는 위계와 편견이 공존하는 복잡한 공간이었습니다. 서진은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 군복 바지를 입고 줄 중간쯤에 서 있었습니다. 37의 나이가 무색하게 25쯤으로 보이는 동안 외모 때문인지 아니면 계급장이 잘 보이지 않는 소박한 차림 때문인지 주변의 미군들은 그녀를 신입하사관쯤으로 여기는 듯했죠. 합참에서 파견된 육군 대령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브라이언 밀러 대위였죠. 19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에 붉은 머리를 짧게 깎은 38배 미군 장교는 식당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줄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를 넘어선 오만함이 묻어났고 특히 한국군을 대할 때는 노골적인 무시가 섞여 있었어요. 야, 거기 한국군인. 브라이언의 시선이 서진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스테인리스 식판이 햇빛을 반사시켜 잠시 그의 눈을 찔렀죠. 신병은 뒤로 가. 장교가 먼저야, 알아들어?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미군 병사 몇 명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고 한국군 장교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죠. 서진의 손가락이 식판 가장자리를 쥔 채로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깊은 사색의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브라이언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마치 깊은 호수처럼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 전의 정적 같은 무언가가 감춰져 있었죠. 1초, 2초, 3초가 흘렀고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이 계속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은 그 시선의 무게에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신입이면 뒤로 가라니까? 한국말로 설명해 줄까? 브라이언이 한 걸음 다가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붉은 기운이 올라왔고 주변 미군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죠. 서진의 입술이 아주 살짝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식판을 내려놓기 시작했죠. 그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영화의 슬로 모션처럼 느껴졌고 주변의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이 점점 작아지다가 이내 그녀의 귓가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특전사 훈련소에서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감정을 이기는 자가 전투를 이긴다는 가르침, 품격은 침묵 속에서도 빛을 발한다는 교훈이 떠올랐죠. 15년 전 그녀의 교관이었던 김태식 중령, 지금은 중장이 된 그의 가르침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식판을 조심스럽게 반납대에 올려놓은 서진은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 또 한 발씩 물러났죠.
마치 전장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작전을 위해 거리를 조절하는 전사처럼 그녀는 침착하게 뒤로 걸어갔습니다. 그래, 주제를 알아라. 브라이언의 조롱 섞인 외침이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서진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식당 출구로 향하는 그녀의 걸음걸이는 흐트러짐 없이 고닫고 어깨는 여전히 펴져 있었죠. 문을 나서기 직전 서진은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브라이언과 다시 한번 눈이 마주쳤고 이번에는 5초가 넘는 시간 동안 시선을 고정시켰죠.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굴욕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고 차가운 결의만이 담겨 있었을 뿐이었죠. 브라이언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먼저 돌렸습니다. 왜인지 모를 불안감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고 방금 전까지 느꼈던 우월감이 순간 흔들렸죠. 하지만 주변 동료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에 다시 허세를 부리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서진이 식당을 나온 뒤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정우진 중위는 서둘러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29의 통역장교인 그는 이 파견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서진 대령의 진짜 정체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죠. 대령님, 괜찮으십니까?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전투기 한 대가 하얀 선을 그으며 지나가고 있었죠. 그녀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쳤습니다. 우진 중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우진이 당황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잡고 대답했습니다. 화력과 정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어. 때를 아는 거야. 언제 공격하고 언제 기다릴지를 아는 것. 서진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방금 큰 실수를 했어. 아직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기지 내부는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병사들이 오가고 차량들이 지나가고 일상적인 군대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수면 아래에서 이미 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식당으로 돌아가지 않은 그녀는 임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합참에서 보낸 윤리평가 보고서 양식이 놓여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합동식당 문화 실태조사라는 제목이 떠 있었죠. 서진은 의자에 앉아 키보드에 손을 올렸지만 곧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식당 건물이 보였고 여전히 길게 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섞여 있는 그 줄은 동맹의 상징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선으로 나뉘어 있었죠. 계급과 국적, 성별과 인종이라는 복잡한 그물망이 이 기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손가락이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4월 12일 캠프 험프리스 장교 식당에서 미군 장교의 한국군 여성 장교에 대한 차별적 언행을 목격했다는 내용을 적기 시작했지만 곧 그녀는 타이핑을 멈추고 백스페이스를 눌러 모든 글자를 지워버렸습니다. 아직 아니야.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전투에는 적절한 때가 있는 법이니까.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37회를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편견과 차별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사관학교 시절 남자 동기들의 무시, 특전사 훈련 때 받았던 의심의 눈초리들, 그리고 최연소 여성 대령이 되었을 때 들었던 뒷담화들까지 모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순간을 침묵과 실력으로 극복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였죠. 다만 이번에는 개인의 명예가 아닌 더 큰 무언가를 위한 싸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우진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대령님, 큰일 났습니다. 식당 감시 카메라 영상이 기지 내부망에 유출됐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원래의 차분함을 되찾았죠. 그래, 누가 올렸는지는 알아? 아직 확인 중입니다만 조회수가 벌써 1000을 넘었습니다. 댓글도 폭주하고 있고요. 서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태극기가 바람에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죠. 그녀의 입가에 다시 그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시작됐군. 예상보다 빨리. 우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다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서진이 창가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물이 끓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법이지. 그리고 제대로 끓어야 제대로 된 차를 우려낼 수 있어. 그녀의 시선이 다시 식당 건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있었고 줄도 점점 짧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우진중이 내일부터 체력 단련 시간을 늘려야겠어. 오래 뛰지 않으니 몸이 굳는 것 같아. 우진은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서진 대령이 체력 단련을 언급할 때는 항상 중요한 작전을 앞두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밖에서 병사들의 구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후 훈련이 시작된 모양이었죠. 서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요. 그날 오후 3시 기지 내부망 게시판인 군인들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열기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올린 감시 카메라 영상 하나가 마치 폭탄처럼 터진 것이었죠. 영상의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미군 대위가 한국군 여성 장교를 모욕한 사건, 캠프 험프리스 점심시간이라는 문구였지만 그 파급력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사무실 노트북으로 게시판을 확인하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조회수는 3000을 넘어섰고 댓글은 500개를 훌쩍 넘기고 있었죠.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마우스를 움직이며 댓글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여군이 합참에서 왔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한국군이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미군의 인종차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 같은 글들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창가에 서서 여전히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가끔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음을 알 수 있었죠.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옆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전투를 앞둔 장군처럼 보였습니다. 대령님, 미군 측에서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우진이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퍼져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계산이 담겨 있었죠. 삭제 요청이라. 그들도 일이 커질 걸 알고 있는 거군.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영상을 올렸는지는 확인됐나? 익명 계정입니다. 추적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진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멀리 미군 막사에서 병사들이 오후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죠. 그중 몇몇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게시판의 글들이겠죠. 한편 브라이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관과 함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3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화가 나면 금세 붉어지는 편이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죠.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영상을 보며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올린 거야? 브라이언이 거칠게 물었습니다. 확인 중입니다만 한국군 쪽에서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 같습니다. 부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브라이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키가 워낙 커서 좁은 사무실이 더욱 답답해 보였죠. 그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중동 파병 시절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일로 징계를 받았었죠. 현지인 통역관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가 감봉 처분을 받았던 일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봤어? 브라이언이 물었습니다.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합참에서 파견 나온 장교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브라이언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신입 하사관이 아니라 꽤 높은 계급일 가능성이 있었죠. 그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곧 그것을 분노로 덮어버렸습니다. 저녁 6시 브라이언은 미군 장교 클럽에서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그는 점심때의 일을 자신의 관점에서 설명했죠. 물론 그 설명에는 과장과 왜곡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군 여자들은 너무 감정적이야. 브라이언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군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제복 입은 민간인 같다니까. 오늘도 봤잖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도망가는 걸. 주변의 미군 장교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중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여성 장교인 제시카 소령은 눈살을 찌푸리며 브라이언을 바라보았죠. 조심해, 브라이언. 제시카가 경고했습니다. 그런 말은 문제가 될 수 있어. 뭐가 문제야? 사실을 말하는 것뿐인데. 브라이언이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군 병사가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병사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밤 9시 기지 내부망 게시판에 또 하나의 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미군 대위 술자리에서 한국군 여성 비하 발언이라는 제목의 음성 파일이었죠. 브라이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고 그의 차별적 발언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군 부사관들 사이에서도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지 내 한국군 막사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고 몇몇 부사관들은 공식적인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박 상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동맹이라면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맞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김 중사가 동조했죠. 하지만 상급자들은 조용히 넘어가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한미 관계의 민감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미 물은 엎질러진 상태였습니다. 게시판의 댓글은 1000개를 넘어섰고 심지어 일부 내용은 외부 소셜미디어로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숙소에서 이 모든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게시판이 띄워져 있었고 그녀는 하나하나의 댓글을 꼼꼼히 읽어보았죠. 가끔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우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령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사령부에서 직접 개입할 것 같습니다. 그럴 거야. 서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뭔가 쇼를 준비하겠지. 사건을 덮기 위한. 어떻게 아십니까? 15년 동안 군대에 있으면서 배운 게 있어. 조직은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덮는 걸 먼저 생각한다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서진의 예상대로 사령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미장교 친선 체력 교류 행사를 긴급 개최한다는 내용이었죠.
표면적으로는 양국군의 협력 강화를 위한 행사였지만 누가 봐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급조된 이벤트였습니다. 브라이언은 이 소식을 듣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명예를 회복할 기회처럼 보였죠. 그는 곧바로 기지 내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행사에 그 한국군 여성 장교가 참가하길 바랍니다. 브라이언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남자답게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보고 싶습니다. 그의 발언은 또다시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남자답게라는 표현이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일부 미군들은 브라이언을 응원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죠. 서진은 사령관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한국군 연락장교인 이중령이 그녀를 맞이했죠. 한대령, 이번 일로 골치가 아픕니다. 이중령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위에서는 조용히 넘어가길 원하는데 이미 일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제가 행사에 참가하면 되는 거죠? 서진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중령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가할 생각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령님이 여성이시니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불리하다는 건 누구의 기준입니까? 제 실력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아, 그게 아니라. 이중령이 당황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도망치는 건 더 큰 수치니까요. 서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군 전체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서진이 사령관실을 나온 후 우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대령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서진이 우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감이 넘치는 미소였죠. 우진중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나?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특전사 대령이야. 그 정도는 걱정하지 마. 그녀는 걸어가면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체력 대결이 아니야. 이건 시정 조치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날 저녁 기지 전체에 행사 공고가 붙었습니다. 종목은 3가지, 턱걸이, 10km 달리기, 100m 자유형 수영이었죠. 날짜는 3일 후로 정해졌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죠. 대부분의 미군들은 당연히 브라이언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국군들 중에는 서진의 정체를 어렴풋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 장교 보통이 아니라던데. 한 병사가 속삭였습니다. 맞아, 특전사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어. 다른 병사가 대답했죠. 브라이언은 그날부터 맹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달리기를 하고 오후에는 체육관에서 근력 운동을 했죠. 그는 이번 기회에 한국군, 특히 여성 장교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령부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원목 테이블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고위 장교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4월의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지만 실내의 분위기는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양국 관계에 금이 갈 수는 없습니다. 미군 사령관인 존슨 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백발이 성성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언론이 이 일을 물고 늘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국군 측 대표인 박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 장병들의 감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 장교에 대한 모욕은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존슨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깊이 생각할 때 나타나는 버릇이었죠.
체력 교류 행사를 개최하는 건 어떻습니까? 스포츠맨십으로 화합을 보여주는 거죠. 체력 행사요? 박 준장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친선 경기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양국의 우호를 과시하는 겁니다. 언론도 긍정적으로 보도할 거고 장병들의 관심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죠. 회의실에 있던 장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누가 봐도 급조된 계획이었지만 당장은 이것이 최선인 것 같았죠. 박 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대위의 행동에 대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행사 후에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존슨이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공식 발표문이 작성되었습니다. 한미장교 친선 체력 교류 행사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었고 상호 협력 강화와 우호 증진이라는 명분이 덧붙여졌죠. 하지만 기지 내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을 덮기 위한 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자신의 숙소에서 발표문을 읽으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3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체력에 자신이 있었죠. 대학 시절 미식 축구 선수였던 그는 지금도 매일 운동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성과의 체력 대결이라니 이건 그에게 있어 이미 끝난 게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기지 내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기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카메라 앞에 선 브라이언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한국군 여성 장교가 꼭 참가하길 바랍니다.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를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진정한 군인 정신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의 인터뷰는 즉시 기지 내부망에 올라갔고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남자답게 승부하자는 표현은 여성 장병들의 공분을 샀죠. 하지만 일부 미군들은 브라이언을 영웅처럼 떠받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서진은 운동장에서 조용히 달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의 햇살이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반짝이게 했죠. 규칙적인 호흡과 일정한 보폭으로 트랙을 돌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정밀하게 조율된 기계 같았습니다. 우진이 운동장으로 찾아왔습니다. 대령님, 브라이언 대위가 방송 인터뷰를 했습니다. 서진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어. 예상대로야. 종목이 확정됐습니다. 턱걸이 10km 달리기, 100m 수영입니다. 서진이 속도를 조금 높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날카로운 집중력이 담겨 있었죠. 우진 중위, 내 특전사 시절 기록 알아? 네, 알고 있습니다. 턱걸이 32회, 10km 42분, 수영은? 그건 5년 전 기록이야. 서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더 나아. 그날 저녁 기지 내 체육관은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평소에는 오지 않던 한국군 여성 장교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은 서진을 응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었습니다. 대령님이 참가하신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젊은 여군 중위가 물었습니다. 서진이 벤치프레스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야. 도망칠 이유가 없으니까. 하지만 상대는 남자고 체격 차이도 있고. 서진이 바벨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팔 근육이 탄탄하게 드러났죠. 체력은 크기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지구력과 기술, 그리고 정신력으로 결정되는 거지. 체육관 한쪽에서는 브라이언도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아령을 들어 올리며 주변 미군들의 환호를 받고 있었죠. 가끔 한국군 쪽을 힐끔거리며 우월감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나올까?
브라이언이 부관에게 물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군 측에서 누군가는 나와야 할 겁니다. 브라이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가 나와도 상관없어. 결과는 뻔하니까. 이틀 후 행사 참가자 명단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한국군 측 대표는 한서진 대령이었죠. 그녀의 이름 옆에는 특전사 출신이라는 설명이 짧게 붙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명단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대령이라는 계급에 살짝 놀랐지만 여전히 여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더욱 강도 높은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0km를 달렸고 오후에는 2시간씩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죠. 서진도 훈련을 계속했지만 그녀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과도한 훈련보다는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운동을 했고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에도 신경을 썼죠. 특전사 시절부터 몸에 밴 과학적 훈련법이었습니다. 행사 이틀 전 기지 내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내기가 벌어졌고 누가 이길 것인가를 두고 열띤 토론이 오갔죠. 대부분의 미군들은 브라이언의 승리를 확신했지만 한국군들 중에는 서진의 실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들었어? 한 대령이 작년 특전사 체력 측정에서 남자들 포함해서 1등 했다던데. 한 병사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그럼 이번에도 기대해 볼 만하겠는데? 기지 식당에서도 이 화제로 뜨거웠습니다. 점심시간 바로 그 문제의 장소에서 한국군과 미군들이 서로 다른 기대를 품고 있었죠. 브라이언 대위가 압도적으로 이길 거야. 미군 병사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글쎄, 한 대령님도 만만치 않을걸? 한국군 병사가 반박했죠. 서진은 이 모든 소동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단순한 체력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편견과 차별에 대한 조용한 저항이었고 품격으로 보여주는 진정한 실력의 증명이었죠. 행사 전날 밤 서진은 숙소에서 우진과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카메라도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많은 사람이 볼수록 좋지. 이건 나 개인의 싸움이 아니니까.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멀리 보이는 태극기가 밤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부담? 아니, 오히려 기회야. 틀린 것을 바로잡을 기회.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15년간 군 생활을 하며 겪었던 모든 차별과 편견, 그것들에 대한 대답을 내일 보여줄 것이었죠.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감정이 아닌 실력으로 말입니다. 2022년 4월 15일 새벽 6시 캠프 험프리스는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운동장에는 이미 준비 작업이 한창이었고 깃발을 세우는 병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했죠.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모습은 동맹의 상징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묘한 대립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서진은 숙소에서 조용히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운동복을 입은 그녀의 몸은 군더더기 없이 탄탄했고 매끄러운 동작 하나하나에서 오랜 훈련의 흔적이 묻어났죠. 팔을 돌리며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칭을 하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15년 전 특전사 훈련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하 20도의 강원도 산속에서 맨손으로 벼랑을 오르던 날 40kg 군장을 메고 40km를 행군하던 밤
그리고 남자 동기들의 의심 어린 시선을 실력으로 잠재우던 순간들이 하나둘 떠올랐죠. 그때마다 그녀를 지탱해 준 것은 단 하나, 품격은 결과로 증명한다는 신념이었습니다. 우진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1시간 후에 시작합니다. 관중석에 벌써 200명이 넘게 모였다고 합니다. 서진이 스트레칭을 계속하며 대답했습니다. 기자들도 왔겠지? 네, 기진의 방송국은 물론이고 외부 언론사에서도 몇 명 왔습니다. 심지어 서울에서도 취재진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서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수록 이번 일의 의미는 더욱 커질 것이었습니다. 한편 브라이언은 미군 체육관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90cm가 넘는 그의 거대한 체구는 형광등 아래에서 더욱 위압적으로 보였죠. 팔뚝에 솟은 혈관과 넓은 어깨는 그의 자신감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준비는 다 됐나? 그의 부관이 물었습니다. 브라이언이 덤벨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완벽해. 오늘 제대로 보여주겠어. 한국군이든 여군이든 실력의 차이가 뭔지 알려줄 거야. 그러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중동 파병 당시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죠. 그때도 이렇게 자신만만했었습니다. 현지인 통역관을 무시하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가 받았던 징계, 그리고 그로 인한 진급 지연까지.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으며 과거를 떨쳐냈습니다. 이번은 다르다고, 상대는 그저 여자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아침 7시 30분, 운동장에는 이미 500명이 넘는 관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임시로 설치된 관중석은 가득 찼고 서 있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였죠. 한쪽에는 한국군이, 다른 쪽에는 미군이 자리를 잡았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선으로 나뉜 것처럼 명확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국군 여성 장교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기지 내에서 소수에 불과했던 그들이 오늘은 30여 명이나 모여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와 응원이 가득했고 일부는 작은 태극기를 들고 있기도 했습니다. 한 대령님이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주실 거야. 젊은 여군 중위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맞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보여줘야 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은 한미 양국의 우호를 다지는 뜻깊은 날입니다. 체력 교류 행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공식적인 멘트였지만 아침 햇살이 안개를 뚫고 비치기 시작하면서 운동장의 긴장감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선 경기가 아니었죠. 식당에서 시작된 모욕이 여기까지 이어진 것이었고 이제 그 결착을 볼 시간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이 먼저 운동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붉은색 운동복을 입은 그의 모습에 미군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그는 손을 들어 인사를 하며 자신만만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를 향해 플래시를 터뜨렸고 그는 포즈를 취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은 진정한 군인의 체력입니다. 브라이언이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의 말에 미군들이 박수를 쳤지만 한국군들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운동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죠. 서진이 운동장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은색 운동복을 입은 서진의 모습은 브라이언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165cm의 키에 날씬하지만 탄탄한 체격, 걸을 때마다 드러나는 균형 잡힌 근육의 움직임이
인상적이었죠. 무엇보다 그녀의 침착한 표정과 고든 자세가 시선을 끌었습니다. 마치 전투에 임하는 전사처럼 흐트러짐이 없었죠. 그런데 경기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울리기 직전 서진이 운동복 상의를 벗는 순간 운동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검은 운동 셔츠에는 무궁화 새송이가 선명하게 수놓아져 있었고 어깨 부분에는 대령 계급장이 또렷이 드러났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팔에 새겨진 흉터들이었습니다. 총상 자국으로 보이는 흉터, 칼에 베인 듯한 자국, 그리고 화상 흔적까지. 그것들은 그녀가 실전을 겪은 진짜 군인임을 증명하는 훈장이었죠.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선수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소속 합동참모본부 윤리평가관 특전사 출신 한서진 대령입니다. 순간 브라이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령이라는 계급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합참 소속의 특전사 출신이라니.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죠. 식당에서 모욕을 준 상대가 자신보다 훨씬 상급자였다는 사실에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합 중국 육군 소속 장교 식당 관리 책임자 브라이언 밀러 대위입니다. 계급의 차이가 명확해지자 관중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심지어 미군들 사이에서도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대령이라고? 그럼 브라이언이 상급자를 모욕한 거잖아. 이거 군법상으로도 문제 아닌가? 브라이언은 이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경기를 포기하면 겁쟁이가 되는 것이고 계속하면 상급자와 대결하는 하극상이 되는 것이었죠.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이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위, 지금 포기해도 괜찮아. 이건 명령이 아니라 제안이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다시 폈습니다. 자존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는 결국 고개를 들었죠. 하겠습니다, 대령님. 대령님이라는 호칭이 그의 입에서 나오자 관중석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었죠. 첫 번째 종목인 턱걸이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철봉 2개가 나란히 설치되었고 심판들이 자리를 잡았죠. 서진은 철봉 앞에서 가볍게 점프를 하며 몸을 풀었습니다.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가 정확했고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근육이 유연하게 움직였죠. 우진은 관중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고 오늘의 모든 일을 기록하고 있었죠. 나중에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체력 대결이 아니에요. 옆에 있던 김중희가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 될 거예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이었죠. 오늘의 결과가 앞으로 기지 내 한미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심판이 호루라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안개가 완전히 거친 운동장에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죠. 서진과 브라이언이 각자의 철봉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호루라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호루라기 소리가 울리자 두 사람이 동시에 철봉을 잡고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첫 번째 턱걸이가 시작되는 순간 운동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죠. 500명이 넘는 관중들의 시선이 두 사람의 움직임에 고정되었고 카메라들이 연신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브라이언의 시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의 거대한 팔 근육이 불끈 솟아오르며 몸을 위로 당겼고 턱이 철봉을 넘을 때마다 미군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하나, 둘, 셋.
그의 속도는 빨랐고 10개를 넘기자 자신감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상급자라는 부담감을 잠시 잊고 오직 승부에만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반면 서진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일정했습니다. 팔을 굽혔다 펴는 동작이 정확한 리듬을 유지했고 호흡도 규칙적이었죠. 그녀의 표정은 시작할 때와 똑같이 평온했고 마치 일상적인 운동을 하는 것처럼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턱이 철봉을 넘을 때마다 한국군들이 숫자를 세기 시작했고 그 소리가 점점 커져갔죠. 15개를 넘어서자 브라이언의 속도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지고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혔죠. 팔의 떨림이 눈에 띄게 심해졌고 18개째에서는 잠시 매달려 숨을 고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몸을 끌어올렸지만 이미 한계가 가까워지고 있었죠. 19, 20. 미군들의 응원 소리가 애타게 들렸지만 브라이언의 팔은 더 이상 그의 의지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21개째를 시도하다가 결국 철봉에서 떨어졌고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릎에 손을 짚었죠. 그런데 서진은 여전히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21개, 22개, 23개. 그녀의 동작은 처음과 똑같이 일정했고 얼굴에는 여전히 여유가 있었죠. 관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미군들 사이에서도 감탄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저거 진짜야?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특전사 출신이라더니 장난이 아니네. 27개째, 서진이 마지막으로 턱을 철봉 위로 올린 뒤 가볍게 착지했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약간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안정적이었죠. 심판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서진 대령 27회, 브라이언 밀러 대위 20회. 한국군 관중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성 장교들은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고 일부는 눈물까지 글썽였죠. 반면 미군 측은 충격에 빠진 듯 조용했습니다. 브라이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난 듯했죠.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서진은 물을 마시며 다음 종목을 준비했고 브라이언은 동료들과 무언가를 상의하고 있었죠. 그의 표정은 절박해 보였고 남은 두 종목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이 역력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10km 달리기였습니다. 기지를 한 바퀴 도는 코스로 오르막과 내리막이 적절히 섞여 있는 까다로운 구간이었죠. 출발선에 선 두 사람의 모습은 대조적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긴장한 표정으로 몸을 풀고 있었고 서진은 여전히 침착하게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죠. 출발 신호가 울리자 브라이언이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 그의 긴 다리가 빠르게 움직였고 초반 1km에서는 서진과의 거리를 벌리는 데 성공했죠. 미군들이 다시 환호하기 시작했고 브라이언도 자신감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3km를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오르막 구간에서 브라이언의 속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거친 숨소리가 멀리서도 들릴 정도였죠. 반면 서진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조금씩 거리를 좁혀나갔습니다. 그녀의 보폭은 작았지만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호흡도 안정적이었죠. 5km 지점 반환점을 도는 순간 두 사람의 위치가 역전되었습니다. 서진이 브라이언을 추월한 것이었죠.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달렸고 브라이언은 이를 악물고 따라붙으려 했지만 이미 체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7km 지점에서 브라이언의 발걸음이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땀이 비 오듯 쏟아졌죠. 몇 번이나 멈춰 설 것처럼 보였지만
자존심이 그를 계속 움직이게 했습니다. 9km 마지막 직선 구간에 들어서자 서진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아껴두었던 체력을 마지막에 쏟아붓는 것이었죠. 그녀의 모습은 마치 바람처럼 가벼워 보였고 결승선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갔습니다. 서진이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시계는 43분 12초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보았고 저 멀리 브라이언이 힘겹게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죠. 그가 결승선을 통과한 것은 그로부터 3분 18초가 더 지난 후였습니다. 한서진 대령 43분 12초, 브라이언 밀러 대위 46분 30초. 이번에는 미군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서진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브라이언은 결승선을 넘자마자 무릎을 꿇고 쓰러질 듯 했지만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고 마지막 종목인 수영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짓눌려 있었죠. 마지막 종목을 앞두고 15분의 휴식이 주어졌습니다. 브라이언은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일어섰고 물을 마시며 체력을 회복하려 애썼죠. 그의 다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얼굴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수영장으로 걸어가며 우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야. 제대로 끝내야지. 우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령님도 많이 지치셨을 텐데 괜찮으십니까? 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전사 훈련 때는 이것보다 10배는 더 힘들었어. 이 정도는 가벼운 운동이야. 수영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관중들이 자리를 옮겨와 있었습니다. 실내 수영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긴장감이 물 위에 떠다니는 것 같았죠. 두 사람이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나타났을 때 또 한 번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서진의 탄탄한 근육이 드러났고 특히 등과 어깨의 근육은 수영선수를 연상케 했죠. 브라이언도 여전히 거대한 체구를 자랑했지만 이미 두 종목에서 패배한 그의 기세는 꺾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스타트대에 올라섰습니다. 100m 자유형, 단거리 승부였죠. 브라이언은 마지막 힘을 짜내려는 듯 몸을 긴장시켰고 서진은 여전히 침착하게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심판이 예비 신호를 주었습니다. 제자리에 두 사람이 스타트 자세를 취했습니다. 수영장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물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고 숨을 죽인 채 시작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출발. 총성과 함께 두 사람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보라가 하얗게 일어났고 관중들의 함성이 수영장을 가득 메웠죠. 진짜 마지막 승부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물속으로 뛰어든 두 사람의 몸이 매끄럽게 수면을 가르며 전진했습니다. 처음 25m까지는 브라이언이 앞서 나가는 듯 했죠. 그의 긴 팔이 물을 크게 저어내며 힘찬 물살을 만들어냈고 미군들의 환호성이 수영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서진은 물속에서 돌고래처럼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수면 아래에서 강력한 킥을 하며 속도를 높여가고 있었죠. 50m 반환점에 도달했을 때 두 사람의 위치는 거의 같았습니다. 벽을 차고 돌아서는 순간 서진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녀의 턴은 완벽했고 벽을 밀어내는 힘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수중에서 돌고래 킥을 하며 한참을 나아간 그녀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이미 브라이언보다 한 몸 이상 앞서 있었습니다. 관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들은 열광적으로 응원했고 미군들조차 감탄의 소리를 내뱉었죠. 서진의 스트로크는 교과서적이었습니다. 팔이 물을 당기는 각도, 호흡을 위해
고개를 돌리는 타이밍, 다리의 리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75m 지점에서 브라이언의 동작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두 종목에서 체력을 소진한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려 했지만 근육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죠. 팔의 움직임이 불규칙해졌고 호흡도 거칠어졌습니다. 물을 헤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싸우는 것처럼 보였죠. 반면 서진은 오히려 속도를 높였습니다. 마지막 25m를 남기고 그녀가 보여준 스퍼트는 장관이었죠. 물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그녀의 모습에 수영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응원하던 사람들도 잠시 침묵했을 정도로 그녀의 움직임은 아름다웠습니다. 서진이 결승선에 손을 댄 순간 전광판의 숫자가 멈췄습니다. 1분 28초, 놀라운 기록이었죠. 그녀는 가볍게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브라이언은 아직 10m 정도를 더 와야 했고 힘겹게 팔을 저으며 나아오고 있었죠. 1분 42초, 브라이언이 마침내 벽에 손을 댔습니다. 그는 벽을 붙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완전히 탈진한 모습이었죠. 물속에서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있던 그의 다리가 풀려버렸고 순간 물속으로 가라앉을 뻔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진이 재빨리 헤엄쳐와 브라이언의 팔을 잡아 끌어올린 것이었죠. 그녀는 그를 수영장 가장자리로 데려가 벽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왔고 물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부축했습니다. 대위 괜찮아? 서진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대답 대신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패배의 굴욕감, 탈진의 고통,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상대에 대한 당혹감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수영장 밖으로 나온 두 사람 앞에 의무병들이 달려왔습니다. 브라이언은 담요를 덮고 의자에 앉았고 서진은 타월로 머리를 닦으며 서 있었죠. 그녀의 표정은 승리의 기쁨보다는 담담한 만족감에 가까웠습니다. 대위, 당신은 군인이잖아. 서진이 브라이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군인은 쓰러져도 품격을 지켜야 해. 오늘 당신이 보여준 건 용기였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건 말이야. 브라이언이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것이 패배의 눈물인지 감동의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표정에서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관중석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의 구분 없이 모두가 박수를 쳤고 일부는 기립박수까지 보냈죠. 이것은 단순한 승부의 결과에 대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품격 있는 승리와 패자를 배려하는 인간적인 모습에 대한 찬사였죠. 심판이 공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종 결과 한서진 대령 3대 0 완승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격한 것은 숫자로 표현되는 승부가 아니라 한 사람의 품격이 어떻게 편견과 오만을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증명이었죠. 브라이언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려 하자 서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잠시 주저했지만 결국 그녀의 손을 잡았죠. 두 사람이 악수하는 모습에 다시 한번 박수가 터졌습니다. 대령님, 죄송합니다. 브라이언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식당에서의 일,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야. 당신이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가 더 중요하지. 우진이 서진에게 다가와 수건을 건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다른 한국군 장병들도 서진을 영웅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장교들은 감격에 겨워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죠. 대령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젊은 여군 중위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서진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너희가 만들어갈 변화가 더 중요해. 행사장을 떠나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차량에서 내린 것은 김태식 중장이었죠. 그는 곧장 서진에게 다가왔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한대령, 수고했네. 김태식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오늘 보여준 것은 체력이 아니라 군인의 품격이었어. 서진이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장님. 김태식이 브라이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엄숙해졌죠. 브라이언 대위, 이제 내 차례인 것 같군. 브라이언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김태식 중장의 등장은 이 일이 단순한 체력 대결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의미했죠. 그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 경례를 했지만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수영장을 나서는 서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이들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었다고, 이것은 변화의 시작이었다고 말이죠. 한 여성 장교가 침묵과 실력으로 보여준 품격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모두가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고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멈춰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죠. 진정한 동맹은 서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모두가 배운 것 같았습니다. 김태식 중장의 검은 차량이 수영장 앞에 멈춰 선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흰머리가 많이 섞였지만 걸음걸이에서 풍기는 위엄은 여전했죠. 15년 전 서진의 특전사 교관이었던 그는 이제 합참의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고 오늘 이곳에 온 것은 단순한 격려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여전히 수영장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요를 두르고 있었지만 몸의 떨림이 멈추지 않았죠. 그것이 차가운 물 때문인지 아니면 다가올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김태식이 그 앞에 멈춰 섰을 때 브라이언은 간신히 일어서 경례를 했습니다. 브라이언 밀러 대위. 김태식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오늘 자네가 보여준 것은 용기였나 아니면 오만이었나? 브라이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죠. 김태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식당에서의 일을 포함해 자네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어 있네. 과거 중동 파병 시의 징계 기록까지 말일세. 인종차별과 여성 비하, 그리고 상급자에 대한 모독까지.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 패턴이야.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김태식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재판장의 판결문처럼 무겁게 느껴졌죠. 하지만 김태식이 시선을 서진에게 돌렸습니다. 한 대령이 자네에게 기회를 주었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자네의 모습을 군인의 용기로 봐달라고 말이야. 브라이언이 놀란 눈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죠. 김태식이 다시 브라이언을 향해 말했습니다. 공식 처분은 이렇게 결정됐네. 본국 송환과 보직 해임, 그리고 3개월간의 교육 프로그램 이수. 하지만 불명예 전역은 면하게 해주겠네. 그것이 한 대령의 뜻이기도 하고. 브라이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예상했던 것보다 관대한 처분에 안도하면서도 자신의 군 경력이 사실상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적어도 명예는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장님. 그리고 브라이언이 서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서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대위,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것을 인정하고 바뀌는 거야. 앞으로 더 나은 군인이 되길 바라. 김태식이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말하겠네. 군대는 힘이 아니라 명예로 움직이는 조직이야. 계급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고 동맹은 존중 위에서만 굳건해진다네. 그의 말이 끝나자 한미 양국 장병들이 일제히 경례를 했습니다. 그것은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존경의 표시였죠. 행사가 공식적으로 끝난 후 사령부 회의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존슨 준장과 박 준장, 그리고 김태식과 서진이 참석했죠.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지 내 문화를 개선해야 합니다. 김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 대령이 작성한 윤리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차별적 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네요. 존슨 준장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희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표면화되기 전까지는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처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의 변화를 원합니다. 상호 존중의 문화가 자리 잡아야 진정한 동맹이 가능합니다. 박 준장이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미 공동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요? 정기적으로 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제가 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식당 운영 방식의 개편, 차별 신고 시스템 구축, 정기적인 인권 교육 실시 등 실질적인 변화들이 결정되었죠. 회의가 끝난 후 김태식과 서진은 따로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지 내 작은 공원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죠. 잘했네, 서진. 김태식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15년 전 특전사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자네는 특별했어. 실력도 실력이지만 품격을 잃지 않는 그 자세가 인상적이었지. 서진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중장님께 배운 대로 한 것뿐입니다. 진짜 강함은 품격에서 나온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래, 그리고 오늘 자네가 그것을 완벽하게 증명했네. 김태식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될 거야. 자네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을 거네. 그날 저녁 기지 내 모든 건물에 새로운 표어가 붙었습니다. 계급은 권력이 아니라 품격이다라는 문구가 한글과 영어로 나란히 적혀 있었죠. 식당 입구에는 특별히 더 큰 현수막이 걸렸고 그 아래에는 상호 존중이 동맹의 기초라는 부제가 추가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짐을 싸면서 복잡한 심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그의 군 경력도 사실상 여기서 끝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보다는 깨달음이 더 컸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서진에게 보내는 사과와 감사의 편지였죠. 우진은 이 모든 과정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의 보고서는 나중에 군 교육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었죠. 그는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2년 4월 15일 캠프 험프리스에서 품격이 힘을 이긴 날. 밤이 깊어가는 기지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변화의 기운이 흐르고 있었죠. 내일부터는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기대감이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서진은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불빛이 반짝이는 기지의 야경이 평화로워 보였죠.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다음 날 아침, 브라이언이 기지를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배웅하러 나왔죠. 한국군 장병들도 몇몇 있었는데 그들은 브라이언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어제까지의 적대감은 사라지고 한 사람의 군인을 보내는 동료애가 남아 있었죠. 브라이언이 차에 오르기 전 서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브라이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죠. 대위,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라. 브라이언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대령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차가 출발하고 브라이언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서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만족감과 함께 약간의 아쉬움도 묻어났죠.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을 목격한 것이었으니까요. 브라이언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난 2022년 4월 22일, 캠프 험프리스는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 앞줄에서는 한국군과 미군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고 계급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도착한 순서대로 줄을 서고 있었죠. 벽에 걸린 계급은 권력이 아니라 품격이다라는 표 아래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정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합참으로 복귀하는 날이었죠. 검은색 군복을 단정하게 입은 그녀의 어깨에는 대령 계급장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서류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2주일간의 기록이 빼곡히 담긴 보고서가 들어 있었죠. 우진이 그녀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29의 통역장교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성숙함이 묻어났죠. 대령님,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진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서진이 멈춰서서 기지를 둘러보았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죠. 바람에 실려오는 봄꽃 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우진 중이 이건 시작일 뿐이야. 진짜 변하는 시간이 걸려. 하지만 씨앗은 뿌려졌으니 이제 잘 자라도록 가꾸는 것이 남은 사람들의 몫이지. 그녀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눈에 보이는 변화는 있었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었죠. 정문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양쪽 길가에 한국군과 미군 장병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들은 서진이 지나갈 때 일제히 경례를 올렸죠. 계급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가 자발적으로 나와 그녀를 배웅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지만 그녀는 흐트러짐 없이 답례를 하며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모든 사람들의 박수가 이어졌죠. 그것은 한 사람의 용기와 품격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서진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장병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는 깊은 경례를 올린 후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기지를 빠져나가는 동안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2주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식당에서의 모욕, 영상 유출로 인한 파문, 체력 대결, 그리고 브라이언의 변화까지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우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대령님, 방금 기지 내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한미 공동윤리위원회가 정식 출범했고
매월 정기 회의를 갖기로 했답니다. 대령님이 뿌린 씨앗이 벌써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서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죠.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되는 것 말입니다. 한편 미국 조지아주 포트 베닝 기지에 도착한 브라이언은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서진에게 쓴 편지가 놓여 있었는데 아직 붙이지 못한 것이었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서진 대령님께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힘과 체격이 전부라고 믿었던 제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제 군 경력은 끝났지만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품격 있는 사람으로 서고 싶습니다. 브라이언 밀러 올림. 그는 결국 편지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한서진 대령 앞. 그것은 사과이자 감사였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다짐이었죠. 서진이 합참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이 박수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축하 카드들이 놓여 있었고 그 중에는 김태식 중장의 친필 메모도 있었죠. 서진 대령, 자네가 보여준 품격의 리더십은 앞으로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네.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길 바라네. 김태식? 서진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죠.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힘으로 무너뜨리면 또 다른 오만이 생긴다. 하지만 품격으로 꺾으면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 그것은 그녀가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진리였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강요가 아닌 감화에서 시작되고 품격은 그 감화의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요. 며칠 후 서진은 국방부 장관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장관은 그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죠. 한 대령, 이번 일을 계기로 정군 차원의 인권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책임자를 맡아주시겠습니까? 서진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영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짜 변화를 위한 프로젝트여야 합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대령님께 맡기려는 겁니다. 3개월 후 서진이 주도한 품격 있는 군대 만들기 프로젝트가 정군에 시행되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 대한민국 전체 군대로 확산된 것이었죠. 우진은 이제 대위로 진급해 서진의 프로젝트 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캠프 험프리스 사건을 정리한 보고서를 교육 자료로 만들어 전파하는 일을 담당했죠. 어느 날 서진에게 국제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브라이언이 보낸 편지였죠. 그는 재교육을 마치고 이제 민간 단체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령님이 가르쳐 주신 품격의 의미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거리의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죠. 시간은 흘렀지만 그날의 교훈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가 놓여 있었고 제목은 존중하는 문화, 강한 군대였죠. 캠프 험프리스에서 시작된 작은 파문이 이제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펜을 들고 계획서에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에서 나온다.
그것이 그녀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믿게 된 진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주변에도 크고 작은 차별과 편견들이 존재합니다. 군대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모르는 사이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서진 대령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품격으로 감화시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분노를 분노로 갚는 것보다 침착함과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 더 큰 울림을 준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품격 있게 대처했던 순간, 혹은 누군가의 품격 있는 모습에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작은 경험이라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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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